온생용폴 이번 시간에는 심장의 그 일회 박출량과 그리고 일회 박출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프랭크 스탈링 법칙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일회 박출량이라고 하면 stroke 볼륨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일회 박출량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심장에서 한번 수축할 때 심실에서 박출되는 나가는 혈액량을 보통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시에는 보통 일회 박출량이 한 70ml 정도 평균적으로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제 최대 운동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몇백 가지 증가하게 되면 보통 100에서 120ml까지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이상 증가를 하지 않는 그 이유는 심장의 크기, 즉 심실의 크기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한번 수축할 때 뿜어나오는 혈액량이 증가할 수 없는 그런 그 해부학적 구조의 한계 때문에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일회 박출량이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심박출량이라는 것을 얘기를 할 겁니다. 심박출량. 자, 심박출량이라는 것은 1분 동안에 혈액에서 박출되는 혈액의 양을 뜻하는 건데 여기에서 보통 심박수와 그 다음에 일회 박출량을 곱하게 되면 분당 심박출량이 산출되는 공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심박수를 조절하는 요인은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에 의해서 조절이 되는 거고 일회 박출량을 조절하는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이완기말 혈액량이라는 것이 존재를 해요. 이완기말 혈액량.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절 요인은 평균 동맥압, 평균 동맥 혈압 이렇게 표현하고 세 번째는 심근의 수축력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크게 일회 박출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이완기말 혈액량 그리고 평균 동맥 혈압 그 다음에 심근 수축력을 보통 들 수가 있거든요. 그 외에도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의 영향도 있고, 물론 이제 체온의 영향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외하고 대표적인 것을 크게 세 가지로 이제 구분 짓는데, 그러면, 일회 박출량과 관련이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저희가 관심 있는 것은,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 프랭크와 스탈링이라고 하는 그 두 명의 생리학자가 심장에서 심근의 수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즉 일회 박출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낸 것을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라고 하는데 바꿔 말하면 이거죠. 심근의 수축력이라는 것은 이완기말 혈액량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프랭크 스탈링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좀 더 쉽게 설명하게 되면 여기 이렇게 심장이 있으면 심장에서 아시다시피 여러분 심실이 있죠. 심실에 채워진 혈액량, 심실이 채워진 혈액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완기말 혈액량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심실에 얼마나 많은 혈액이 채워지느냐에 따라서 한번 수축할 때 일회 박출량이 증가한다라는 것이 프랭크 스탈링 법칙인데 결론은 이거죠. 심실에 많은 혈액량이 채워지게 되면 심실이 어떻게 될까요? 평상시보다 심실이 좀 커지겠죠.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더 많은 양의 혈액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심근이, 즉 심근세포가 증가한다. 심근세포의
길이가 증가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심근세포의 길이가 증가한다는 건 과연 뭘까요? 여러분, 근수축에서 배웠던 것처럼 액틴이 마이오신 헤드와 결합을 해서 액틴이 마이오신 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수축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이 심근세포가 길이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많은 양의 마이오신 헤드가 액틴에 부착이 돼서 수축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심실의 심근세포가 혈액이 많이 채워짐으로써 혈액이 많이 채워진다는 것은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하게 됨으로써 심근세포가 심실의 심근세포가 증가를 해서 결국 뭘 강하게 한다? 심근의 수축력을 강하게 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 70회 정도 뿜어냈던 혈액을 강한 운동 시에는 어떻게 돼요? 100에서 120cc의 더 많은 혈액량을 뿜어낼 수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일의 박출량이 증가하는 요인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일의 박출량이 증가하는 것은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심실의 심근세포가 증가되고 늘어나서 결국 뭐가 증가하냐면 심근의 수축력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써 일의 박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심장의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프랭크 스탈링 법칙을 결론적으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기전이 프랭크 스탈링 법칙인데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결정적인 요인은 뭐냐면 바로 이거죠. 이완기말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심실의 심근세포를 증가시키는 것이 결국 심실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러므로서 일의 박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심장에서 프랭크 스탈링 법칙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프랭크 스탈링 법칙을 간략하게 제가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하고 Y축을 심박출량이라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X축을 이완기말 혈액량으로 표현하게 되면 어떤 그래프를 보여주냐면 이런 그래프를 보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뭐가 커진다? 이 빨간 것은 심근의 수축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따라서 이완기말 혈액량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또 뭐도 증가한다? 심박출량도 증가하게 된다. 이 심박출량이 증가하는 그 요인은 뭐냐면 바로 심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심박출량도 증가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의 관계가 프랭크 스탈링 법칙을 설명할 수 있는 그래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은 심박출량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일의 박출량을 증가시키는 프랭크 스탈링 법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